국본의 사무총장이신 민중홍 사무총장께서 지난 한 주간의 주간 동향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기울어진 이 마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들으시고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울링이 생겨서 이쪽에서 스피커랑 먼 쪽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중홍입니다. 네, 지난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이번 주에 제일 큰 일이 북경에서 있었던 전승절이라고 그러죠. 아까 조명희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중국 공산당이 일본군을 죽인 것은 1000명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몇만 명을 이 현재 대만 중화민국 장개석 군이 일본군을 물리쳤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전승절을 현재 베이징에서 지난번에 크게 거행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을, 전 세계인을 기만하는,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푸틴과 그 다음에 김정은 이 북중러가 모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러시아가 북한과 결속을 했다는 데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외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현재 대한민국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이 훌륭한 보호막 속에서 그동안 경제개발과 또 부국강병을 이루어왔지만 중국에는 대한민국의 영혼을 종북 좌익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하고 현재 막바지에 도입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노동당 그 방침에 의해서 대한민국 적화, 남한 적화가 지성과제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정권이 탄생하는 시점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자유가 너무 넘쳐나는 방종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을 추종하는 간첩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모든 분야에서 침투해가지고 장악을 했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것을 민주화, 민주항쟁이라고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냉정하게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국방은 어떻고, 안보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국가의 경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이 모든 것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대변할, 즉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정당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정당,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자유민체제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기리고 건국의 아버지와 한강의 기적
부국 강병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정당이 있는가? 지금 보수 우파라는 국민의힘,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대한민국 세력 중에서도 올바른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또는 올바른 집회에 참여하시거나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장님이 되었거나 또는 애꾸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에 있어서 국민의힘,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국민의힘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하지 않는 바로 반대한민국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종북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왜 자유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개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이러한 법률은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을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저들이 왜 악법을 생산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대한민국 적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아야 자유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국민의힘이 막지 않고 전부 다 퇴장합니다. 퇴장.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5.18 문제, 제주사산 문제, 여순반란 문제 등등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체제를 부정한 이러한 민주항쟁이라는 사건에 있어서 올바른 처신을 해왔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즉 대한민국 적화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는 이문희한 행진곡을 본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5.18을 민주화로 하고 5.18 특별법을 나서서 만든 그 주장한 자들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와 국민의힘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물속에 나와 있는 빙산에 그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빙산만 갖고서 그 다음에 현실만 가지고서 판단을 못합니다. 더구나 왜 많은 국민들이 윤만세, 윤호계인,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려냐면 윤석열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대사,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왜 저들에게 먹혔는지 그 사실과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윤만세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르면은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매일 윤만세 유튜브, 윤호개인 유튜브만 보니까 거기에 세뇌되는 겁니다. 그 세뇌된 자들이 하는 얘기가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뇌와 플러스 오피셜. 즉, 뇌에게 공식적으로 그게 맞는 것이냐,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정당이 없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그러니까 그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키시고 바로
구글 검색란에서 국민의힘 당원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국민의힘 띄고 당원. 그 당원에 대한민국 건국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인가요? 아니죠. 이들은 5.18을 수호하는 5.18 광주 정당입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반 대한민국 정당이다.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윤석열의 실체와 정체를 알아듣는 일이죠. 근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가는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윤만세 유튜브, 윤어게인 유튜브 이런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이가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가는 영웅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끼 발가락에 낀 떼망고도 못한 자가 윤석열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새끼 발가락에 때가 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가 없겠죠, 당연히.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립니다. 윤석열의 반대한민국 그 이적행위는요, 차고 넘칩니다. 그 증거들이.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을 지키자 윤어게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이 9월 6일입니다. 12.3 비상계엄령이 있는지 벌써 9개월, 10개월째가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윤석열을 지키자고 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바보가 아니라요, 이거는 간첩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다른 길로 유도시키는 기만 심리전의 공작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잊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잘했든 못했든 일단은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종북 좌익 세력의 대한민국 현재 공산혁명, 합법으로 위장한 공산 독재 반란,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현수막을 바꾸면서 한 문장으로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합법으로 위장한 공산 독재 반란 상황. 사실은 합법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검찰청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검찰청을 없앤다는 것은요, 그는 반헌법적인 발상뿐만 아니라 이건 바로 쿠데타입니다.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내용은 없지만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중수청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그 사법기관을 만들어서 행안부 소속을 한답니다. 이제 모든 권한을 경찰로 다 넘기는 것이죠. 이제 중국의 공안과도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반란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업 파괴, 상법 개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하물며 이 파업의 그 당사자가 이제 바로 위에 발주처가 아니라 원청과 이 합의를 볼 수 있게끔 그런 법을 만들고, 더 나가서 기업이 회의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노조와 합의를 한다는 등 정말 반기업적인 법률을 이들이 양산했습니다. 상법과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요, 현 이재명 종북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법과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자유민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은 간첩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지금 상법도 개정하고 노란법도 개정해서 전부 다 노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더구나 언론 3법을 개정해서 그 다음에 이 민노총이 다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방송은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 민노총이 방송을 다 장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뉴스 편집, 그 모든 권한을 이제 노조가 장악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이 반대한민국 그 행보를 보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년 6월 3일 날 실시할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개헌입니다. 개헌. 이번에 저들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TV 중계입니다.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을 구판에 벌릴 겁니다. TV 생중계 구판을 벌여서 결국 그 목적이 보수 괴멸이죠. 윤석열을 많은 국민들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태극기, 성조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도 가고, 유경 수호사 추도식도 가고, 그 다음에 그 보수 우파 정책을 이렇게 맛배기를 보여주면서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완전히 보수 우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만든 상태에서 이제 거기다가 새만금 잼버리 대국제 사기, 두 번째 이태원 사건, 세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디올백 해외 명품 사건, 그 다음에 인구 감소를 한다면서 인구전략법을 만들고 2개월 후에 바로 개들을 안고 나와서 추석 인사를 하는 등, 한편 국민들에게 완전히 그 밉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결국은 태극기와 성주기와 자유와 민족, 자유와 그 다음에 우파랑 다 거기에다가 그 밉상을 덧칠해가지고 이번에 보수 개멸로 가는 겁니다. 저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TV 중계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보수를 개멸시키고 나서 개헌을 하는 겁니다. 개헌을 1차 개헌은 국민투표를 합니다. 1차 개헌은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되, 거기에는 헌법 전문에다가는 5.18뿐만 아니라 제주 4.3 등 다 묻혀,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합니다. 내각제를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를 하니까 이원 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개헌을 법률로 할 수 있는 개헌 절차법을 거기다가 명문화시킵니다. 2차 개헌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개헌 절차법 법률로 개헌합니다. 바로 2차 개헌에서는 연방제로 가는 것입니다.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하는 것입니다. 연방제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승절에서 박지원이가 김정은한테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라고 두 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박지원이가 이번 CBS 김현정 쇼에 나와서 이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도 또 아주 잘한 듯이 김정은과 만난 것을 얘기했습니다. 박지원은 말입니다. 1942년생입니다. 올해 83살이고 김대중 정권에서 대변인,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국가안보 상황점검위원장입니다. 이런 자가 많은 전세계 국가원수들이 모인 장소에서 적국 국가원수인 김정은에게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다 들렸죠? 이것을 왜 박지원이가 방송에다가 왜 발표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하십시오. 박지원 본인이 김정은과 한통속 같은 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 박지원 본인이 김정은에 부활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며, 또 세 번째는 전승절에 참여한 많은 국가원수들에게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 것이요 라는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고, 네 번째는 김정은이가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이러한 상황을 김정은 부하들이 김정은에게 이 상황을 보고함으로써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의미가 저변에 깔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 국정원이었으며 현재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즉 집권 여당이라 그러죠. 국가안보 상황점검위원장이라는 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망각하고 있는 자이죠. 결국 이제는 스스로 이적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색이 빨강색입니다. 원래 국민의힘 당색은 청색이었습니다. 청색. 근데 어느 날 더불어 공산당이 빨강색에서 청색으로 바뀌고, 바로 자유대한민국 세력이라는 바로 국민의힘 그 정당이 빨강색이 됐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즉 레드 콤플렉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뒤에서 지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힘 로고도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로고는 바로 횃불입니다. 그 횃불이 북한의
북한에 있는 그 횃불과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그 횃불일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 그 로고도 정체성이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국민은,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 전문이. 이것은 원래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한국민은, 이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과, 그러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됐습니다. 그런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예 이것을 1987년도 헌법을 개정할 때 이걸 넣습니다. 이것을요, 누가 넣냐면요, 아무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윤석열의 멘토라는 자가 이것을 뒤에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자가 사람을 시켜서 바꿨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태우 대통령의 영부인 김옥숙 여사가 1988년 2월 15일 날 취임식 다음 날 27일 날 새벽에 망월동 묘지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밀각서를 노태우의 대리 김윤환 원내 총무가 바로 김대중 측에다가 비밀각서를 전달하는 내용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망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셔야만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의힘은 민중당이다. 국민의힘은 민중당이다. 이러한 사실과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뭐냐? 이 국민의힘은요, 맨 처음에 민주정의당에서 그 다음에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민주자유당이 됩니다. 민주자유당에서 김영삼이가 나중에 신한국당으로 바뀝니다. 신한국당에서 그 다음에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을 바꿉니다. 한나라당에서 그 다음에 새누리당을 바뀌어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현재 국민의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민중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중당 세력이 다 장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중당이다. 그러한 증거가 1990년에 창당한 민중당, 이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민주당 창당 자금은 바로 김일성 공작금으로 창당한 정당입니다. 그럼 바로 북한의 노동당 이중도 아닙니까? 바로 그 정당이, 그 민중당이 1994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옵니다. 바로 이재호, 김문수, 이우재, 차명진, 부산시장 박형준 등등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없는 것은, 없게 된 것은 바로 민중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